네, 안녕하십니까.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숭례문박 칠패시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오른편에 칠패시장을 표시하고 있는 이 표지석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. 그곳에서 서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멀리 약현선당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이 만리제 고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즉 이 숭례문 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칠패시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. 이 남대문 밖에 어영청의 7번째 초소가 있었던 곳이라서 바로 이곳이 칠패시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 조선 후기의 한양에 3대 시장 하게 되면 이 유기전의 시전이 있었던 이 종로와 더불어 지금의 동대문 시장격에 해당되는 이현과 함께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칠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남대문 밖에 있었던 이 칠패의 술락군 초소 7번째 초소 때문에 이곳에 형성된 시장을 칠패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요. 특별히 이곳은 교통상의 요지이기도 하면서 서울의 서부성 밖의 인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도 이 칠패시장이 크게 활기를 띨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지역이 당시의 인구의 직업 상황들을 보더라도 70%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칠패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상업에 종사했을 정도로 상업이 활기를 띠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한양 도성 내에 이 남문에 해당되는 숭례문과 서서문, 소위문 사이에 성 밖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칠패장이 되겠는데요. 이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도감을 비롯한 상군부가 이를 분할을 했었고 그 분할을 한 지역이 바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훈련도감, 금이영, 어영청에 의해서 한양 도성이 방어가 됨과 동시에 이 도성 밖에 이를 순찰을 하기 위한 초소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 분할을 해서 훈련도감, 금이영, 어영청이 이 각각 중요한 요지들을 순찰하는 업무를 맡았고 그 중에 어영청의 7번째 초소가 있었던 이 순찰 코스가 남문 밖의 청파, 서빙고, 마포, 용산 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 초소의 한마디로 본부격에 해당되는 초소가 이 칠패에 있다 보니까 이 숭례문 밖에 마련이 됐던 이 당시에 이 시장들을 통칭해서 칠패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마디로 이 칠패의 관할 아래에 있는 지역에 시장이 형성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1900년대의 서소문에 지금은 볼 수 없게 된 이 서소문 밖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이것은 숭례문 밖의 모습이 되겠는데 이 전차가 놓이게 되면서 용산 쪽으로 가는 노선과 더불어 칠패 쪽으로 가는 전차 노선이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. 이렇게 서쪽으로 꼬부라져서 서대문 방향으로 올라갔던 그 위치에 칠패가 위치하게 되었고 그 맞은편에 염천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. 이곳을 지나게 되면 만리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찍이 예전에 중림시장이라고 하는 수산시장도 이곳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숭례문 밖에 난장으로 벌쳐졌었던 이 칠패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서 대단한 활기를 띄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패 시장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지금의 남대문 서쪽 지역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곳 자체가 마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 서해안 지역에서 물자가 실려 들어오게 되는 대표적인 소위 경강무역의 거점이 되었던 마포에서 만리고개를 넘어서 남대문으로 가는 아주 최단거리 코스 속에 남대문 밖에 바로 칠패가 마련이 됐다고 하는 점에서 특별히 이 서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자, 특히 수산물이 서울 장안으로 공급되는 데에 중요한 루트가 될 수 있는 위치에
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약현성당이 있는 곳 그리고 염천교가 있는 바로 이 가까이가 지금 자동차가 지나가는 이 지역이 당시로서는 실패시장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활기를 띄웠었던 그 흔적의 일부가 오늘날 이 중림동 중림시장의 모습으로 남아 있고요. 이곳에 있었던 최초의 우리나라의 수산물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림 어시장이 결국 이런 교통의 중심의 변화 과정에서 1975년에 오늘날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옮겨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. 예로부터 동부채 7폐허라고 해서 동쪽 이현에서는 채소가 유명했고 7폐에서는 어류가 유명했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어시장이 발달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의 남대문 시장격에 해당되는 선해청, 창내창으로 이렇게 중심이 옮겨가게 되면서 결국 이 실패 상권 자체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이 바로 선해청, 창내창의 모습이 되겠고요. 결국 이 경강 상인들은 수운 중심의 이런 상권이 철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면서 결국 이 포구 시장권을 장악했었던 경강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. 결국 철도 교통의 중심인 서울역이나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권들이 외래 자본들에 의해서 장악되기 시작하면서 경강 상인들의 쇠퇴가 나타나게 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폐 지역으로 도심권에 형성되었었던 이 시장 상권이 노량진 시장으로 이렇게 외곽으로 몰려 나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결과로 7폐 시장의 상권도 남대문 시장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서 7폐는 결국 옛 영화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남대문 밖에 있었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3대 시장 중에 하나였던 7폐 시장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